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달 1일로 결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집단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문제 삼을지에 대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던 26일 이후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복합적 문제들이 연결돼 있으니 우회하거나 시간을 두고 풀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 개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도 오는 8월 북한과 외교수장 간 회담을 열어 대화의 물꼬를 트려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29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을 볼 경우 북일 간 외무상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강요 회의에서 북일 외무상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게 됩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무상 회담 개최 의향을 이미 북한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국 12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지난 1년의 국정 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정당별로도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미국 본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결국 폐쇄됩니다. GM 본사가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무의로 돌아가면서 결국 폐쇄 시한이 닥친 겁니다. 한국GM에 따르면 군산공장은 이달 말일로 공식 폐쇄되며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직원들도 이날이 기해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북과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아 고용과 생산 지표가 악화하고 지역 상권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 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사건 심리에서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과 같은 판단으로 확정한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